미 주한미 군전력 감축 발표. 이대로 가면 미군 철수. 모병의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 육군이 조직도의 부대로 편제돼 있지만 실질 병력이 없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를 없애는 등 5년 내로 정원을 약 2만 4천 명 줄이기로 했다. 미 육군은 27일 현지 시각 발표한 육군 전력 구조 변혁 백서에서 2029 회계연도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의 49만 4천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의 약 5%에 해당하는 2만 4천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한 뒤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줄어든 특수부대 약 3천 명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육군은 법적으로 허가된 최대 병력 규모를 의미하는 정원을 줄이는 것이지 실제 군인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정원을 줄이는 대신 현역 병력은 현재보다 거의 2만 명, 많은 47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 전장에서 대규모 전투를 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원을 오히려 7,500명 늘리기로 했다. 육군은 정원을 늘리는 대표 분야로 다영역 특임단 5개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영역은 공중, 지상, 해상, 부주, 사이버 등 전투가 이루어지는 여러 영역을 의미하며 다영역 특임단은 이들 영역에서 사이버전, 전자전, 정보전, 장거리 정밀 타격을 포함한 살상, 비살상 능력을 활용해 표적을 제압하는 부대다. 특정 정보에 특화된 기동부대로 육군은 현재 3개의 MDF를 이미 창설했다. 5개 MDF를 전부 창설하면 3개는 미태평양 육군 소속으로 하고 1개는 미유럽 아프리카 육군 예하에 둘 계획이며 나머지 1개는 미중 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미군의 해외 임무도 크게 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증파될 병력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미군이 계획한 시차별 부대 전개 재원에 따르면 한반도에 파병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69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예비군이어서 예비군 감축이 증파 병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맞물려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퇴임 직후인 2021년에 만약 내가 집권한다면 한국에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는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북의 핵공격 대응 시나리오 견합작계에 반영하기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 보협의회의를 연 뒤 양측은 향후 한미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SCM은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고도화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건 그간 한미가 통상 3월 8월에 실시되는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한 연합연습 때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동안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캠 공동성명엔 향후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에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었다. 1년 만에 논의에 나간다 해서 결정에 따로 크게 진전된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 시나리오는 북한의 기습 남침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만든다. 연합연습 시나리오는 전시 작전 계획의 일부인 셈이다. 한미가 이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 사용을 반영한다는 건 향후 전시 작전 계획에도
북한의 대남 기습 핵공격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최초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유2 오전쟁 이후 줄곧 북한이 전차를 몰고 남침하는 등의 재래식 공격 상황을 가정해 실행되던 작전 계획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라 핵공격을 가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과 대응을 한미 작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이 이번 스캠을 계기로 본격화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핵타격 위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미의 대규모 훈련 시나리오에는 정작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까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임박 상황까지만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한미 핵협의그룹 개최 등을 계기로 열린 도상 해구선 운용연습에선 양국군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이는 소규모 인원이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었다. 한미가 사실상 작전 계획과 다름없는 연합연습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처음 포함하기로 결정한 건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됐고 실제 사용도 코앞까지 왔다는 평가가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대규모 파병대가로 핵무기 최종 완성을 위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줄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연합연습 시나리오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리스크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문구 명시 한미는 공동성명의 노스틴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는 내용과 한미가 이달 초 합의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양측은 협정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연합방 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방위비 협정을 파기할 것에 대비해 공동성명으로 한미가 이를 다시 한번 못 박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번 성명엔 양측은 북방 한계선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임에 주목했고 북한이 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표현이 포함된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의 NLL 무력화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3. 트럼프 발탁 미 안보 투톱, 과거 보고서엔 한과 조선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안보 투톱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한 중국의 핵군력 견제를 골자로 한 전략 보고서를 함께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대중 압박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의 안보 전략이 우선적으로 한국이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선업 부흥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고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준비된 듯한 메시지를 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크 월츠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의회에서 국가해양전략 지침이라는 보고서를 함께 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 안보의 핵심으로 조선업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의 방치로 미국 조선 산업이 쇠퇴했고 해양 인프라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면 중국은 미국보다 230배 많은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안보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인프라 재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긴도태평양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협력안에는 미국에서 군용 선박을 건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국 조선사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월츠는 지난 9월 전략문 재연 구소토론에선 한국 최대 조선소인 현대는 1년에 미국 전체의 10배인 40에서 50척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며 협력 대상으로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스 구축함, 항공모함, 잠수함 함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하나나 현대에 가보면 21세기의 선박건조와 수리를 볼 수 있지만 미국 조선소는 1930년대 이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 역시 의회 전략보고서에서 미국 해양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항상 해양국가였고 조선업 부흥을 실패한다면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특히 월츠는 당초 미군을 통솔할 수 있는 국방장관직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고사하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직을 요청해 트럼프의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 스스로 대중견제의 핵심으로 보는 미국 조선업 부흥 작업을 이끌겠다는 생각일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16일 현지 시간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서 국방장관 후보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던 중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갑자기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캠프 인사들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의 배경은 월츠의 장관직 고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앞서 트럼프의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 조선업 부흥의 중요성에 대해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해군을 서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작은 해군을 전 세계에 전개하는 비대칭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두 사람을 외교안보 라인 핵심으로 발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콜비는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러한 비대칭성은 미국 조선업의 탈산업화 때문에 발생했고 그 배경엔 세계 조선 물량을 독식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되긴 했지만 필요한 만큼의 속도나 규모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조속히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아시아와 중국의 자원을 집중하는 건지라고 덧붙였다.